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가 점차 작아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는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확인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기 무려 6년 전부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뇌 내부에서 변화가 진행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부위가 정상 속도보다 3배에서 5배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본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UCLA 뇌건강연구센터가 놀라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단 3분. 약물도 아니고 고가의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냥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이를 8주간 실천한 결과 뇌로 유입되는 혈액량이 22% 증가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 역시 15% 향상되었습니다. 즉, 자주 깜빡하는 증상은 나이 탓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혔다는 경고 신호였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동작은 침대 곁에서도, TV를 시청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저는 지난 20년 이상 수천 명의 환자 뇌 영상을 직접 분석해온 박사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70대도 계셨고 60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점은 50대, 심지어 40대 환자들의 뇌에서도 이상 징후가 관찰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만난 환자 한 분을 예로 들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 기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2세 김태수 씨였습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고객을 만나고 숫자를 다루며 계약서를 검토하던 분인데요. 어느 날부터 고객 이름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해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서류의 서명도 엉뚱한 위치에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피로 탓으로 여기셨답니다. 그러나 증상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회의 중 방금 들은 내용을 잊어버리시고 집으로 가는 길도 가끔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부인의 권유로 병원을 방문해 MRI를 촬영한 결과 뇌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노화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치매입니다. 젊다고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제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핵심은 약물이 아니라 뇌를 자주 자극하는 습관에 있다고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저는 환자들에게 약 처방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운동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 혀를 움직일 때, 목을 풀어줄 때 실제로 뇌 혈류가 증가하는 것을 수백 번 확인했습니다. MRI 영상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운동 전후 뇌 혈류량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5가지 방법을 엄선해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치매 발병 6년 전 나타나는 전조 증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어제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도 희미합니다. 그런데 30년 전 결혼식 날은 생생하게 떠오르죠?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울컥했던 감정까지 기억나는데 정작 어제 점심 메뉴는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가 오기 6년 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징후입니다. 최근 사건은 자꾸 잊히는데 오래된 기억은 또렷해지는 현상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사건 기억 장애라고 하며 쉽게 말해 뇌의 저장 창고에 새 정보를 넣는 기능이 먼저 망가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리 뇌는 새로운 기억을 해마에 먼저 저장합니다. 그런데 치매가 시작되면 바로 이 해마부터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반면 오래된 기억은 대뇌 피질 여러 부위에 분산 저장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뇌,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는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고 일상생활도 가능하지만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마치 오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파일을 저장하고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유사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무언가를 하려던 의도를 자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을 끄고 나와야지 생각했는데
문을 나서자마자 깜빡 잊는 경우입니다. 리모컨 위치나 안경 위치를 하루에 여러 번 찾게 됩니다. 제 환자 중 67세 박영애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현관에 메모지를 붙여야 했습니다. 가스 잠갔는지, 문 잠갔는지, 지갑 챙겼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나가자마자 다시 돌아와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뇌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생각을 즉시 행동으로 연결하는 회로가 둔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두엽의 작업 기억 기능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이런 말을 하나요? 아버지, 그 이야기 아까도 하셨어요. 본인은 처음 하는데 이미 했다고 하면 당황스럽죠. 또 말하려는 단어가 잘 안 떠올라 그거 있잖아. 저기 이렇게 대명사로만 표현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그림은 있는데 그걸 나타낼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혀끝에서 맴도는 느낌입니다. 제 환자 중 74세 이정자 씨는 손녀 이름을 부르려다 다른 손녀 이름을 먼저 말하고 그것도 아니면 며느리 이름까지 불러본 후에야 맞는 이름을 찾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잦아지니 가족 모임이 두려워지셨다고 합니다. 이는 언어 중추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이 변화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이미 뇌의 전두엽과 해마가 축소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길 감각이 약해지고 방향을 잃습니다. 익숙한 동네 골목인데 어느 순간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지 하고 멈칫한 적 있으신가요? 주차장에서 차를 어디 세웠는지 한참 헤맨 적은요. 심지어 집 안에서 화장실 가는 길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공간 인지와 방향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 MRI에서 이런 환자들의 뇌는 후두엽과 두정엽 부위 혈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섯 번째,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시장에서 거스름돈 받을 때 혼란스럽거나 TV 리모컨 버튼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쉽게 하던 일이 갑자기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은행 ATM 사용도 갑자기 복잡하게 느껴지고 스마트폰 앱 조작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는 계산 능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뇌 앞쪽 전두엽이 약해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여섯 번째,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과 우울감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무섭고 안타까운 것은 감정 변화입니다. 예전엔 재미있던 드라마도 흥미없고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습니다. 전화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집니다. 취미 활동도 시들해집니다. 평생 즐기던 등산, 낚시, 화투도 관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족이 나가자고 해도 귀찮아서 거절하고 점점 집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이는 단순 무기력이 아닙니다. 뇌의 의욕 회로가 차단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감동이라는 초기 치매 증상 중 하나로 정신적 피로감이 뇌 의욕 회로를 막으면서 발생합니다. 도파민이라는 의욕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성격이 변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평소와 달리 짜증이 많아지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식욕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온화하던 분이 갑자기 욕설을 하시거나 조심스럽던 분이 무모한 결정을 내리시거나 식사량이 적던 분이 폭식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는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약해진 것입니다. 자, 이 7가지 중 3개 이상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바로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뇌를 자극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초기 발견 후 꾸준히 운동하신 분들은 증상이 좋아지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70대가 아니라 50대, 심지어 40대에서도 치매가 시작된다는 사실 아세요?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치매 환자 중 9%가 65세 미만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50대 이하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50대에서 64세 사이 조기 치매 환자가 최근 5년 동안 37%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 통계가 아니라 주변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섭취, 그리고 앉아서 보내는 생활. 이 네 가지가 젊은 뇌를 빠르게 노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15시간을 앉은 자세로 보냅니다. 출퇴근 시 차나 지하철에 앉고, 사무실에서 앉아 일하고, 집에 와서도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합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적으면 뇌로 유입되는 혈액이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하루 10분 이하의 가벼운 신체 활동만으로도 뇌 기억 저장 부위가 줄어드는 속도를 25%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동작은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약물이 필요 없고 그냥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초기 치매를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수면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면 뇌에 독성 단백질이 쌓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인데요. 이는 뇌세포를 손상시켜 기억 회로를 파괴합니다. 우리 뇌는 수면 중에 청소를 합니다. 낮에 쌓인 노폐물을 뇌척 수액으로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 시간이 줄어들어 독성 물질이 계속 축적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6시간 미만 수면자는 알츠하이머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둘째, 고딘덜링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인 분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뇌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서울대병원 치매센터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치매 위험이 2.3배, 당뇨 환자는 1.8배, 고지혈증 환자는 1.6배 높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 혈압이나 혈당이 높아지면 뇌혈관에 미세 손상이 쌓입니다. 당장은 증상이 없어도 20에서 30년 후 치매로 나타납니다. 셋째, 라면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습니다. 이는 혈관을 경화시켜 뇌 혈류를 30% 이상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나트륨도 과다합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변동시켜 뇌에 부담을 줍니다. 넷째, 거의 운동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주 150분 미만 활동자는 치매 위험이 45% 높습니다. 반대로 하루 20분만 걸어도 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운동 시 뇌에서 BDNF라는 성장 인자가 분비됩니다. 이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세포 성장을 돕습니다. 특히 해마에서 신생 뇌세포가 만들어지려면 운동이 필수입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이 긴 분들입니다. 외로움은 뇌 염증을 유발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의 치매 발병률이 1.5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웃는 시간이 뇌 건강의 백신입니다. 대화는 뇌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상대 말을 듣고 이해하며 적절한 답을 생각하고 표정과 몸짓을 읽는 과정이 모두 뇌를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피가 돌지 않는 뇌, 쉬지 못하는 뇌, 고립된 뇌에서 치매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운동을 실천하면 뇌 혈류 경로가 다시 열립니다. 실제 MRI로 확인한 환자 사례가 있습니다. 8주 만에 뇌 혈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도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하루 단 3분, 8주 동안 꾸준히 이 동작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MRI 비교에서 뇌 혈액량이 평균 19%에서 22%까지 늘어났습니다.
기억 검사 점수도 15%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UCLA 뇌연구소에서 2020년에 발표한 공식 연구 결과입니다. 약물이 아니고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손으로 뇌를 깨우는 동작입니다. 첫 번째는 뇌신경 자극을 위한 파카라 발음과 혀 운동입니다. 여러분, 입과 혀를 움직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뇌세포의 30% 이상이 입과 얼굴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혀만 움직여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사실 우리 뇌에서 손 다음으로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입과 혀입니다. 혀는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근육 중 하나입니다. 이 혀를 움직이면 뇌의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이 동시에 자극됩니다. 하버드 의대와 일본 국립뇌연구소가 공동 연구했는데요. 혀 운동만으로도 뇌 앞쪽으로 가는 혈액이 증가했습니다. 단어 회상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파카라 같은 발음은 입술, 혀, 목 근육을 모두 사용하므로 효과가 더 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따라 해보시겠어요? 자, 이제 따라 해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파 소리를 내세요. 입술을 단단히 붙였다가 터뜨리듯이 입안에 공기를 모았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느낌으로 하세요. 네, 좋아요. 10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파, 둘 파, 세 파, 이렇게 10번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카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목 안쪽에서 공기를 밀어내듯이 기침처럼 하지 말고 깔끔하게 카 소리를 내세요. 목구멍 뒤쪽에서 소리가 나도록 하세요. 10번 해주세요. 마지막은 나입니다. 혀끝을 윗잇몸 뒤쪽에 톡 붙이면서 치아가 아니라 잇몸 뒤쪽에 혀끝이 닿도록 하세요. 혀끝이 입천장을 탄력 있게 튕기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이것도 10번 해주시고요. 이제 이 세 개를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파카라, 파카라, 파카라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느리게 해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각 소리가 또렷하게 나도록 집중하세요. 나중엔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보겠습니다. 파카라, 나카파 이렇게 거꾸로 말해보세요. 이것도 10번 해주시고요. 또는 1파, 2, 3, 4파, 5, 6나 숫자와 섞어서 12까지 말해보세요. 헷갈리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헷갈릴수록 뇌가 더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뇌는 새롭고 복잡한 과제를 만나면 더 열심히 작동합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느리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실수 없이 끝까지 해보세요. TV 시청할 때, 설거지할 때, 양치 전에 거울 보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시면 효과는 2배입니다.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치매가 늦게 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교사나 상담사처럼 말을 많이 하는 직업군의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번엔 혀 운동입니다. 첫째, 혀로 볼 밀기입니다. 이번엔 입을 다물고요. 혀끝으로 왼쪽 볼을 둥글게 최대한 밀어주세요. 볼이 밖에서 봤을 때 동그랗게 볼록 나올 정도로 밀어보세요. 2초 유지하고요.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이번엔 오른쪽 볼을 밀어주세요. 2초 유지 후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좌우 각각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뇌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혀가 움직이면 뇌가 반응합니다. 혀 근육은 뇌의 운동 피질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혀로 숫자 그리기입니다. 입을 다문 채로 혀끝으로 입안에서 원을 그려보세요. 크게 5번 그리시고요. 시계 방향으로 3번, 반시계 방향으로 2번 그려보세요. 이번엔 숫자 8을 그려보세요. 느리게 정확하게 5번 그리시면 됩니다. 턱은 고정하시고요. 입 주변 근육은 힘을 빼세요.
혀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혀끝이 입천장과 잇몸, 볼 안쪽을 골고루 자극하도록 하세요. 셋째, 혀끝 터치입니다. 입을 살짝 벌리시고요. 혀끝으로 윗잇몸 뒤를 톡, 앞니 뒤를 톡, 아래 신몸을 톡, 왼쪽 오른쪽 앞 순서로 돌면서 10번 해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빠르게 하다 보면 혀에 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코로 숨을 쉬시고요. 힘들 때만 입으로 가볍게 쉬세요. 혀 운동을 꾸준히 하면 침 분비도 개선됩니다. 침에는 항균 물질과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구강 건강에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초간단 동작은 손 자극 운동으로 손가락 교차와 손뼉 치기입니다. 여러분, 손은 밖으로 나온 뇌라고 불립니다. 뇌세포의 4분의 1이 손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을 복잡하게 움직일수록 뇌가 활성화됩니다. 피아니스트나 외과 의사처럼 손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직업군의 뇌가 더 건강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츠쿠바 대학 연구팀 실험에서 손 자극 운동을 하루 5분씩 4주간 한 그룹은 작업 기억력이 23% 향상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째, 손가락 끝 맞추기입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양쪽 엄지와 검지를 서로 톡 맞춰보세요. 손가락 끝이 정확히 닿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엄지와 중지. 다음은 약지 톡,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 톡, 좋아요. 이제 다시 거꾸로 가겠습니다. 새끼손가락 톡, 약지. 중지 톡, 검지. 거꾸로 할 때 더 헷갈리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걸 리듬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톡톡. 양손이 동시에 움직여도 좋고 한 손씩 번갈아 해도 됩니다. 느리게. 그러나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번 반복해 주세요. 손가락 끝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면 이 신경들이 뇌에 신호를 보내고 뇌는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둘째, 손바닥과 손등 번갈아 치기입니다. 이번엔 손을 가슴 위치에서 앞으로 뻗어 손바닥끼리 한번 치세요. 탁, 그 다음엔 손등끼리 가볍게 탁, 다시 손바닥끼리 탁, 다시 손등끼리 탁, 좋아요. 예, 이제 리듬을 타 보겠습니다. 탁탁 탁탁. 손바닥 손등. 손바닥 손등. 이 동작이 단순해 보여도 뇌의 좌우 반구를 동시에 연결하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20번 반복해 주세요. 양손을 협응해 움직이는 동작은 뇌량이라는 좌우 뇌를 연결하는 부분을 자극합니다. 뇌량이 활성화되면 좌뇌와 우뇌가 더 잘 소통하게 됩니다. 셋째, 손가락 교차하기입니다. 이번엔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왼손은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잡고요.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를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동시에 교차하세요. 왼손은 엄지 약지, 오른손은 엄지 중지. 다시 동시에 바꾸세요. 왼손은 엄지 중지, 오른손은 엄지 약지. 헷갈리실 거예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뇌가 혼란을 느낄 때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처음엔 손이 엉켜도 괜찮아요. 리듬만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바꿔서 10번 반복해 주세요. 처음엔 느리게. 익숙해지면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 변화 자체가 바로 뇌 성장입니다. 양치할 때 한 손씩 연습하셔도 좋고 TV 볼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여도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뇌를 매일 자극합니다. 제 환자 중 81세 최영수 씨는 매일 아침 신문 보시면서 이 손가락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6개월 하셨더니 손놀림이 확실히 좋아지셨고 바느질도 다시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초간단 운동 세 번째는 빠르게 걷기입니다. 걷기가 운동이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걷기는 뇌를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하루 30분만 빠르게 걸어도 기억을 저장하는 뇌 부위인 해마의 크기가 2% 증가합니다. 뇌로 가는 혈액도 25% 늘어납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면서 동시에 전신 운동입니다.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이렇게 증가한 혈액이 뇌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핵심은 숨이 약간 찰 정도입니다.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속도예요. 문장 두세 개는 이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엔 숨을 고르게 되는 정도죠. 쉽게 말하면 평소보다 보폭을 한두 칸 넓게 하시고요. 팔은 어깨 높이까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팔꿈치를 90도 정도 구부리시고 앞뒤로 크게 흔들어 주세요. 몸이 앞으로 부드럽게 굴러가는 느낌이 나면 적당한 속도입니다. 발자국으로 확인해 볼까요? 10초 동안 발을 몇 번 뗐는지 세어보세요. 양발을 합쳐 17번에서 19번 정도 나오면 적절한 속도입니다. 1분에 100번에서 110번 정도 걷는 수준입니다. 처음 3분은 천천히 걸으며 몸을 풀어주세요.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근육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20분에서 30분 동안 빠르게 걷고요. 마지막 3분은 다시 속도를 줄이며 마무리하세요. 갑자기 멈추지 마시고 서서히 속도를 낮춰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어지러우시면 바로 멈추시고요. 숨이 너무 가빠서 말이 이어지지 않으면 속도를 줄이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주에서 둘째 주까지는 20분 이내로 하시고요. 그 후에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가세요. 3층 정도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고요. 한 정거장은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걷는 속도가 곧 뇌의 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보다 빠르게 걷는 사람의 뇌 나이가 평균 10년 이상 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발끈 묶으시고 밖에 나가 보세요. 오늘부터 하루 30분 빠르게 걸어보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목과 두피 마사지로 뇌 혈류순환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면 뇌로 가는 혈액이 막힙니다. 특히 귀 쪽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승모근과 머리 뒤쪽 깊은 후두하근은 뇌로 피를 올려보내는 통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경동맥과 척추동맥이라는 두 개의 큰 혈관이 목을 통해 뇌로 올라갑니다. 목 근육이 경직되면 이 혈관을 압박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육을 풀어주면 뇌로 가는 혈액이 최대 2배까지 증가한다는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3분 동안 함께 해보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좋고 서서 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따뜻한 손으로 마사지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우선 목 옆선 쓸어내리기부터 시작하세요. 양손을 귀 뒤쪽 목 옆면에 가볍게 올려주세요. 귀에 손가락 2개가 닿는 자리.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곳에 유양돌기라는 뼈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귀 뒤에서 가슴 윗부분 방향으로 손날을 이용해 부드럽게 아래로 쓸어내리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살짝 따뜻한 압력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림프 흐름을 돕는 동작입니다. 하나 둘 내린다. 하나 둘 내린다. 이 리듬으로 10번에서 15번 천천히 반복하세요. 몸 옆이 뻐근하거나 약간 아픈 부위가 있으시죠? 거기가 바로 혈액이 막힌 곳입니다. 그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2초에서 3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떼세요. 너무 강하게 누르시면 오히려 근육이 경직되니까 기분 좋은 통증 정도로만 하세요. 그 다음 어깨 위 승모근 눌러 풀기입니다. 이제 손을 어깨 위로 넘기세요. 목과 어깨가 만나는 부분 딱딱하게 솟은 근육이 느껴지시죠? 그게 바로 승모근입니다. 손바닥 전체로 어깨 위를 감싸듯 잡고요.
천천히 눌렀다가 손끝 방향으로 쓸어내리세요. 5초 누르고 5초에 걸쳐 내려오세요. 이 동작 5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이 리듬으로 천천히 반복하시면 혈액이 머리에서 심장으로 잘 빠져나가면서 순환이 열립니다. 셋째, 두피 전체를 톡톡 두드리기입니다. 이제 손가락 끝을 이용해 머리 전체를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손톱이 아니라 손끝 살 부분으로 하세요.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머리 뒤통수, 귀 위쪽, 그리고 앞머리 방향까지 톡톡 리듬감 있게 두드리세요. 각 부위당 10초에서 15초씩 전체 1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느낌이 좋은 곳은 원을 그리듯 가볍게 문질러도 좋아요. 특히 머리 뒤쪽 아래 후두부는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지나가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5초에서 10초 정도 더 집중하세요. 두피를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릴렉스입니다. 손바닥으로 머리 전체를 감싸서 정수리에서 양쪽으로 쓸어내리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요. 내쉴 때 손에 힘을 풀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후 하고 내쉴 때 머리 안쪽 긴장이 풀리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이 동작을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샤워 후나 잠자기 전에 1분에서 2분만 투자하세요. 두피를 누를 때 약간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게 바로 혈액이 막힌 지점입니다. 두피 마사지는 단순히 기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로 가는 산소량이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초간단 운동 마지막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다리 운동이 아니라 뇌의 좌우 반구를 동시에 깨우는 동작입니다.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손해와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 귀 안쪽 전정기관에서 오는 평형 감각,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압력 등 수많은 정보를 뇌가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영국 런던대학교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한발서기 테스트에서 10초 이상 버티지 못한 사람은 3년 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균형 능력이 곧 뇌 건강의 지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전을 위해 의자나 벽을 가볍게 잡고 시작하세요. 한쪽 발을 들어 10초에서 30초 유지해 보세요. 처음엔 5초만 버텨도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왼발로 10초, 오른발로 10초. 하루에 3번만 반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습관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익숙해지시면 이번엔 눈을 감고 도전해 보세요. 눈을 감으면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시각 정보가 차단되면 뇌는 다른 감각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곳에서 하셔야 합니다. 뒤에 소파나 침대가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익숙해지시면 양치할 때 한 발로 서 보세요. 요리할 때도 한 발로 서 보세요. TV 볼 때도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전두엽을 매일 자극합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서는 그 순간 뇌 모든 부분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흔들려도 괜찮아요. 흔들린다는 건 지금 내가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조금씩 버티는 시간이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뇌가 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파카라 발음 운동 10회씩 3세트 하기. 하루 3번 식사 후에 하시면 좋습니다. 둘째, 손가락 교차 운동 2세트 하기. TV 보실 때 습관처럼 하세요. 셋째, 빠르게 20분 걷기.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넷째, 목과 두피 마사지 2분. 잠자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한발 서기, 양쪽 10초씩 하기. 양치할 때 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주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꾸준히 자극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소량 다빈도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1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3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뇌는 꾸준한 자극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뇌는 100세에도 성장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80대 어르신도 꾸준히 이 운동을 하시니까 기억력이 다시 좋아지시더라고요. 실제로 제 환자 중 86세 정말순 씨는 3개월 동안 이 운동을 하신 후 손자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되셨습니다. 가족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부터 단 3분이라도 뇌를 깨워주세요. 파카라를 소리 내보세요. 손끝을 움직이시고 빠르게 걷고 목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한 발로 서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뇌세포에 불을 켜고 뇌로 가는 혈액의 길을 다시 열어줍니다. 저는 오늘 밤에도 파카라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에 기억 지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치매 걱정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도 켜주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